안녕하세요. 1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시작으로 천천히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에 저는 노총각이었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과일 농사는 너무 어려워서 채소 쪽을 주로 했습니다. 제가 주로 농사를 짓던 건 배추였는데 배추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아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돈을 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땅이 넓어서 나름대로 먹고 살만한 수준으로는 농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땅이 워낙에 넓은 편이다 보니 이 모든 걸 혼자 하기가 당시에는 상당히 벅찼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품앗이를 하며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조차도 서로 자신의 농사일이 바쁜 터라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일당을 주고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업소에 전화해서 일주일 정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한 명만 보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농사 쪽은 남자들이 안 가려고 한다면서 아줌마 한 명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일당도 비싸게 줘야 하던데 아줌마들도 일을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또뜰한 사람으로 보내줄 테니까 일당이나 두둑하게 챙겨달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수확을 도와주러 아줌마 한 명이 왔고 그 아줌마는 오자마자 통통하게 익은 배추들을 보면서 배추들이 정말 탱탱하게 잘 익었다면서 속이 꽉 차서 맛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배추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동안 혼자 일했던 밭에서 낯선 아줌마가 저런 말을 하니까 뭔가 모르게 이상요릇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아줌마는 저한테 뭐부터 해야 하냐고 물었고 우선 배추를 하나씩 따서 하트에 옮겨 담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배추 따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린다고 말하며 아줌마 옆으로 가서 보여주니까 저에게 멋있다면서 쇠 팔뚝을 만지더라고요. 그러자 얼굴에 붉어지면서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남자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만드는 아줌마를 보면서 괜히 저까지 수줍고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배추밭에서의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아줌마는 배추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잘 따냈습니다. 일하던 중 드디어 점심 먹을 시간이 돼서 중국집에서 시켜 먹겠다고 말하며 짜장면 짬뽕 중 뭐가 좋냐고 물어보니까 아줌마는 짬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시켜서 배추밭 근처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짬뽕이 너무 안 맵다면서 고추 있으면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적으로 뜨끔했지만 한켠의 고추도 조금 기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 따서 줬는데 고추가 아주 큼직하게 좋다면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더라고요. 이 아줌마의 모든 행동과 말이 뭔가 좀 애매하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고 우리가 평상시 하는 행동 같았지만 저 아줌마가 하면 뭔가 다른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타고난 은탕함이 있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상하게 느끼기도 하고 기분이 야릇해지면서 어떨 때는 긴장돼서 땀까지 흘릴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뜬금없이 아줌마가 저에게 휴대폰으로 드라마를 볼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기 때문에 라디오가 없다고 대답하니까 일하는 건 좋은데 너무 심심하다며 뭐라도 들으면서 일하고 싶었는데 아쉽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일하면 더 시간이 잘 가지 않겠냐면서 그때부터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은 하셨냐, 이 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 6시 내 고향에 출연해 봤냐 등 온갖 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조금씩 대답을 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 아줌마는 저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까지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나이 되도록 결혼을 못했냐고 물어보는데 혹시 남자로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남자이고 제가 고용한 사람한테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서 아줌마에게 화를 냈고 그러지 않아도 노력하는 중인데 기분 나쁘게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록 농촌 가겠지라도 아무래도 슬슬 결혼은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받지만 농촌으로 결혼을 오려는 여자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요즘 여자들은 대부분 그렇다고 하지만 자기는 농촌으로 시집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기도 농촌에 시집 왔지만 결혼에 실패하여 지금은 혼자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줌마는 그런 외국인 아내랑 결혼할 생각은 안 해봤냐고 하며 요새 그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국제 결혼이 조금 시들어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제 결혼이 정말 유행이었습니다. 많은 농촌 남자들이 외국인 아내를 만난다고 말하길래 나는 아줌마에게 그러지 않아도 나도 외국인 아내라도 맞이해볼까 해서 국제 결혼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으로 잠시 떠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정말 마음에 맞는 베트남 여자라도 만나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점 찍어놓은 베트남 여자를 같이 갔던 마을 노총각이 뺏어가듯 했다고 말하니 아줌마는 나에게 참 답답하다면서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 거 모르냐며 그때는 먼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자들은 너무나 어려운 존재라고 말하며 농사일이나 해봤지 여자들에겐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아줌마가 갑자기 주위를 살피더니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번 몸소 가르쳐줘도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놀라 대체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하길래 아줌마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제 주변을 돌더니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느새 아줌마 얼굴이 제 얼굴과 맞닿으려는 그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눈을 감아버렸는데 아줌마가 어서 눈 뜨라며 저를 툭툭 치기 시작했고 깜짝 놀란 저와는 다르게 아줌마는 별것도 아닌 거에 왜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여자를 안 만나본 티가 난다면서 이렇게 순둥이처럼 행동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다는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아줌마가 자긴 어떻냐면서 이렇게 봐도 그쪽이랑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날 것 같다면서 자기는 충분히 저한테 시집와도 잘할 자신 있다고 하는데 저도 한참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고민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나도 짜증났습니다. 갑작스레 저한테 시집을 오겠다는 그녀의 말에 모든 게 다 빠르게 휘몰아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런 아줌마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어느덧 오늘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줌마는 저에게 내일은 다른 아줌마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하며 일당을 받고 갔고 저는 집에 와서 자꾸만 그 아줌마 얼굴이 아른거리더군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다음 날도 그 아줌마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어제 왔던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 아줌마가 아닌 다른 아줌마가 왔습니다. 이 아줌마는 정말 말없이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갔고 다른 아줌마들도 그렇게 기억에 남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말 처음에 왔던 그 아줌마가 다시 오기만을 바랬는데 하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건지 정말 그 아줌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잘 있었냐고 말하며 우리는 신나게 농사일을 해나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도 저 아줌마가 마음에 들었고 마지막 날이니까 기념이라고 제가 술도 한잔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 아줌마랑 평생 이렇게 일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마무리하고는 저희 집 평상에 앉아서 그 아줌마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먹고는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저희 집에 놀러온 옆집 부부가 저의 잠을 깨우더니 같이 한 방에서 자고 있던 아줌마도 부스스한 상태로 따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른 아침부터 누구냐고 하길래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쥐도 새도 모르게 장가간 거 아니냐면서 그것도 아니면 숨겨둔 마누라가 있었냐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옆집 부부에게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 나이 될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산 이유가 이거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냐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끝까지 오해라고 했지만 아니긴 뭐가 아니냐며 우리 마을 신문에 대문짝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그 소문은 온 마을 사람들 귀에 다 들어가게 되었고
저는 그 아줌마에게 마음도 있겠다 소문도 다 퍼졌겠다. 그리하여 그 아줌마랑 미래를 약속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사실 점점 그녀와 저는 성격도 생각도 잘 맞았거든요. 우리는 연상 연하 커플이지만 일을 할 때도 손발이 잘 맞고 모든 게 다 잘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벌써 15년 전 이야기이고 우리 부부에게 태어난 첫째 아이가 벌써 중학생이 됐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 참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혼자 살 것만 같았고 그리고 내 짝은 없을 것 같아서 멀리 베트남까지 떠났던 적도 있었지만 역시나 옛말 그대로 집신도 짝이 있다고 하더니 만 저에게도 짝은 있었고 그 짝은 마치 저에게 우연처럼 다가오더라고요. 비록 나이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워낙에 성격도 좋고 착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 부부는 금술 하나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